여기는 충남대학교 병원입니다.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성형외과 외래입니다. 앞으로 있을 유방 재건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흉터 관리는 실밥을 빼고 일주일 정도 이후 또는 본드가 떨어지는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퇴원할 때 드렸던 실리콘 연고나 실리콘 판을 이용해서 흉터 관리를 합니다. 연고는 하루에 2번 흉터 부위를 세척 후에 바르시면 됩니다. 실리콘 판은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붙여놓는 게 좋은데 혹시 피부에 피부염 같은 것이 생기면 사용을 중지하고 외래 진료를 권장합니다. 사용 기간은 4에서 6개월간 사용하게 됩니다. 실리콘 연고나 판으로 사용해도 흉터가 나빠지면 레이저 치료를 권합니다. 자, 레이저 치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레이저 치료실입니다. 흉터 치료에 효과적인 레이저 치료기가 저희 병원에 3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1번 레이저는 색소 침착 흉터에 효과적인 토닝 레이저입니다. 여기 2번 레이저는 피부 톤과 피부결을 개선하는 재생 레이저이고 3번 레이저는 확장된 혈관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흉터 및 주변 붉은 자국을 개선하는 혈관 레이저입니다. 흉터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레이저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에서 5번을 기본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초음파실입니다. 보형물 주변에 혹시 피나 물이 찼는지 검사를 해볼게요. 초음파로 보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와 물을 뺄 수도 있어요. 이건 환자분 몸에 들어가 있는 보형물입니다. 주변에 혈종이나 물 같은 것이 고이지 않았네요. 환자분은 다행히 깨끗하게 자리 잡았네요. 혈종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피나 물이 찬 건데요. 이건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다시 초음파를 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나 물이나 피가 많이 고여 시술을 받은 후 추후에 몇 번 정도 초음파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MRI실입니다. 보형물이 드물지만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 등에서 의심이 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MRI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찍을게요. 지금 외래에서 일반 사진을 찍고 있네요. 그렇죠. 내원하시면 가끔씩 탈의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는 환자분의 상태를 전과 비교하기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꼭 환자분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수술에서 가장 큰 후유증은 피막 구축입니다. 피막 구축의 발생 시기는 가슴 수술 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 몸 안에 보형물, 의료장치 등이 삽입될 때 그 주변으로 조직들이 막을 형성합니다. 이를 보통 피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막은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피막이 지나치게 심하게 형성되어 딱딱하게 구축이 오는 경우를 피막 구축이라고 합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수술 후 피막 구축이 발생될 경우 가슴이 딱딱하게 만져질 수 있으며 모양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피막 구축은 단계별로 분류해 치료하는데요. 1단계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초음파로 확인을 합니다. 2단계는 촉진을 통해 만져보았을 때 느껴지는 경우, 3단계는 사진을 통해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느껴지는 경우이고요. 4단계는 통증을 동반한 심한 경우입니다. 보통 3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가슴 재수술을 통해
피막을 제거하고 교정을 받게 됩니다. 피막 구축은 발생한 후에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적외선 치료실입니다. 유방 수술 후 외래 내원하는 동안에 적외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치료가 직접적인 피막 구축의 예방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빠른 창상의 치료 효과와 염증 감소 효과가 있어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 시간은 30분 내외로 외래에 내원하시면 적외선 치료를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한두 달 권합니다. 피막 구축 예방을 위해서 3개월간의 약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처음에는 천식 치료로 개발되었는데 피막 구축 효과가 밝혀져 적극적으로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부작용은 간 독성이 있을 수 있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동안 매달 내원하여 간 기능 검사와 감정의 변화를 확인하고 다음 투약을 결정합니다. 혹시나 복용 중에 간 기능 저하에 의한 무기력증이나 황달 등이 발생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 내원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재활의학과입니다. 피막 구축 예방법으로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적인 마사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마사지를 받으시고 그 방법을 익혀서 직접 하는 것도 좋은데요. 보통 저희는 3개월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방으로 이동해서 유두 보건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두 보건술은 보통 유방 재건 수술 6개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자리 잡은 후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술 시 유두는 주변에 있는 피부를 모아서 만들며 반대쪽 유두가 큰 경우에는 반대쪽 유두의 일부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재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류는 유두 재건술 3개월 후에 색깔을 입은 문신을 시행하여 원래 유방과 비슷한 모양으로 재건이 완성됩니다. 선생님, 그럼 시술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시술은 외래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국소마취로 진행되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 후의 관리는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절한 식이, 음식물 섭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상처 회복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등 이런 것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콩밥이나 아니면 두부와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이런 식이 섭취해 주시고 하면서 건강하게 저희가 다음번 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 회에서 뵙겠습니다.